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교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 미래 가격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개괄적인 그런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여기 거주하고 있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 전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니까 당연히 전망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데, 뭐 100% 확신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금액은 또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또 2년 후에 얼마를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뭐 이제 신이 아닌 이상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한다면 뭐 이제 맞춘다면 점쟁이가 되겠죠. 또 이렇게 잠깐 올랐다 잠깐 떨어졌다 하는 그 시점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아파트를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지는 못하더라도 가격은 이제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젊으신 분들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사야 되는가, 너무 비싸지 않나,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이 뭐 일부 그 뭐 1, 2천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그것은 매수자가 좀 없다면 당연히 급한 마음을 먹은 매도자분들이 가격을 뭐 좀 떨어뜨려서 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다른 신도시와는 다르게 뭐가 있냐면 그 공공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공공기관이 어떤 그 경제에 뭐라 그럴까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향 때문에 공공기관의 그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특권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은 감소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대량 해고를 한다든지 뭐 급여가 대폭 뭐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급여도 인상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중개를 하다 보면 직급이 있으신 분들 있죠. 좀 나이도 있으시고 이분들은 아파트를 사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 중개를 몇 개는 해보지만 그분들은 항상 그 전세로 사시죠. 전세로 사시고 소득도 엄청 높지만 좋은 아파트에 사신 분도, 뭐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중개를 했을 때는 좀 그 더 안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는 와서 지금 몸만 와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또 혼자 와서 사는 거죠.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집은 지금 서울에 있거나 또는 그 수도권, 강남에 뭐 가까운 곳에 뭐 있거나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광주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은 집을 사지 않죠. 제가 공공기관 분들한테 집을 몇 개 또 매매를 성사를 시켜드리고 해봤는데, 하신 분들이 다 뭐냐면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신 분들, 신혼이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연수가 2019년, 우리가 2014년부터 뭐 시작했죠. 14년, 15년 벌써부터 지금 퇴사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퇴사한 분들이 계시고, 매년 그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입사할 겁니다. 물론 공공기관에 따라서 전국으로 발령을 내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차피 본사에 들어와야 그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승진을 본인이 포기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이 본사의 주변에 또는 혁신도시나 빛가람 혁신도시나 광주에 뿌리를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한 논리고 특히 신입사원일수록 이곳 혁신도시에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광역시 집값이 혁신도시보다 월등히 우월하게 비쌉니다. 그래도 광역시고 여기는 어쩐 겁니까? 광역시의 위성도시입니다. 땅가격 자체가 틀리죠. 땅가격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심지 내에 있는 주택용지들이 도로도 없 정도로 힘든 그런 땅들도 평당 500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빛가람 혁신도시는 도로가 3차선이 되고 공원도 있고 쾌적한 이런 땅들도 지금 현재 물론 250에서 230 정도 이렇게 평당 가격을 형성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 그 절반 가격인 겁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 발전해 가면서 아파트 가격은 강주 가격의 신규 아파트 그런 그 신도시 광주의 그 지구 단위 아파트 가격을 추종해서 따라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추후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상업지 시설도 다 완성되고 10년 후가 되면은 지금 첫째 아파트가 LH 사단지가 첫째 아파트죠. 지금 6년차 진행에 들어가면 6년차째입니다. 이게 보통 신도시를 보시는 분들이 첫째 아파트가 들어오고 10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여기 빛가람 신도시 상권이 좀 더 늦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년 후 또 더 기다리면 5년째가 되면 이제 첫째 아파트 들어온 지 10년째 되니까 상권이 조금은 더 활성화될 거고 거기서 또 5년이 더 흐르면 이제 완전히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강주의 웬만한 지구 단위 아파트 가격을 추월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추월을 못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야집니다. 그리고 향후 가격은 보통 아파트가 그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지방에서는 분양하면서부터 분양권인 상태에서 준공할 때까지 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 입주 준공 시점으로부터 10년 차까지 아파트 가격이 주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10년이 좀 넘어가면 보합이 좀 이루어지고 또 20년이나 25년에서 30년 이렇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35년쯤 되면 다시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좀 다시 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계속해서 가격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에 민간인들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코롱 조합아파트도 한다고 하고 나중에 추후에 할 수도 이제 있겠죠. 근데 그 신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가격을 거기는 지구 단위 외입니다. 바깥쪽이죠. 여기는 어찌됐든 지구 단위 안쪽입니다.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의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또 무엇입니까? 걸어서 등하교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많고요. 걸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웰빙이죠. 서울에서는 출퇴근이 기본 1시간, 많게는 2시간, 그 다음에 합하면 출퇴근을 합하면 2시간, 길게는 4시간 이런 건데 세상에 출근하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리고 걸어서 산책 삼아서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래야 좀 이게 구축으로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알짜 공공기관을 옆에 끼고 있는 그 중흥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방이라든지 여기는 공공기관 특히 중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전 KDN 전력거래소 여기 출퇴근이 매우 쉽죠. 그 다음에 대방 아파트 1, 2차 같은 경우도 걸어서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걸어서 한전 KPS, AT,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 그쪽에 공공기관 그 외에 공공기관 더 많이 있죠. 뭐 진흥원도 있고 그다음 문화예술위원도 있고 이쪽으로 저 알짜 공공기관들이 더 많이 있고 물론 이제 반대편에는 반대편에는 알짜 거기도 뭐 공공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있는 사무실 옆에 우정정보센터, 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중흥 2차 아파트 빼놓고는 그렇게 그 민영 아파트들이 반대편에 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뭐 보합세는 유지해서 선도 아파트가 치고 올라가면 거기에 추종해서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코롱 아파트처럼 바깥됐다 지구단위 바깥됐다 아파트를 공급해주면 거기는 C아파트니까 그 가격이 거기에 형성될 거고 여기는 지구단위 내에 있는 혁신도시 아파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편의시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장 또 좋습니까? 이 지구단위 내의 아파트는 걸어서 빛가람 중앙 호수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나주시 관내에 계시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혁신도시 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필지를 사서 들어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공산면이라든지 봉황면이라든지 면 단위에 지금 소재하고 계신 그분들이 자금 여력이 평범하시면 거기서 거주하실 건데 자금 여력이 배농사를 지으신다든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해서 자금력이 많으세요. 그런 이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가 혁신도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산면이나 뭐 봉황면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볼 기회가 좀 드물죠. 근데 단독주택 필지에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출퇴근길에 뭐 만나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심지가 계속해서 인구를 빨아들일 거고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더 발전이 되면 빛가람 혁신도시가 인구가 지금 현재 3만을 좀 넘어섰죠. 그 다음에 나주 인구가 11만 명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 빛가람 혁신도시가 나주 인구를 빨아들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나중에 인구가 15만 명이 되어졌다. 지금 나주 인구의 2030 비전 2030은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빛가람 혁신도시에 제가 살았을 때는 10만 이상이 11만 정도가 이렇게 되면서 구도심 인구가 더 아래로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빛가람동도 빛가람 1동, 2동은 분동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시즌2 해서 더 면적도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될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에 그 큰 특징이 바로 공공기관이죠. 이 공공기관은 향후에 제가 보기에 100년 안에 이 공공기관을 이전할 일은 없을 거고 이 공공기관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현상을 벌이냐면 조직을 스스로 확장하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자기 조직원을 늘리려는 성향이 있어요. 보통 그 지자체도 보면 인구는 줄지만 행정 관료의
공무원들의 숫자는 늘어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 행정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조직의 팀장이에요. 어떤 조직의 부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더 위로부터 자기에 해당되는 부서원을 많이 충당시키고 그 다음에 부서 자금을 가져오고 이게 자기의 능력입니다. 부서원이 많으면 자기 힘이 캐파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자기의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은 그러한 성향을 챙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6개 공공기관이 있고 저 추가 공공기관이 계속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붙여준 것 막 빼놓고도 광주광역시가 붙여준 것, 전남도가 붙여준 공공기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수십 개의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자기의 그 조직원들을 증가시킵니다. 지금 한 5년 되어져 있는 한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5년 사이에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확대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절대 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서 실고자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는 연수가 오래되더라도 가격은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오르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오르겠죠.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도 올라가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고위급 연봉을 보유하신 분들이 증가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곳에 실고시 하려고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거를 매입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매입하는데 저는 방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SRF 문제가 있는데 SRF 문제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신도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포지티브한 요소가 있고 네거티브한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혁신도시에서 그 포지티브한 요소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 SRF는 까놓고 말해서 여수 산단이나 광양 같은 또는 그 포항제철이나 울산에 비하면 그것보다는 더 훨씬 약한 거기 산업단지에서는 얼마나 더 유독가스와 유해물질이 나옵니까? 그에 비하면 이것은 물론 여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에 비하면 약한 거고 만약에 본격 가동된다고 하면 제가 보면 SRF가 본격 가동된다고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사람이 무덤덤해지고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증명한 것은 뭐냐면 상무지구에서 쓰레기 소각장 그렇게 태웠어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것하고 무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고급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SRF가 당연히 여기 시민운동에 의해서 저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향후 계속 숫자도 늘어나고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비율이 강주에도 정착을 하겠지만 이거로 빛가람 혁신대에서도 정착 비율이 늘어날 거고 이제 상가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늘어나면 그 정착 비율은 빠른 속도로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가람 혁신대에서 신입사원이고 아직 연차가 얼마 되지 않고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아파트를 사시는 게 자기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부모님이 뭐 물려준 게 있다든지 나는 그 경기도가 고향에서 경기도로 돌아갈 것이라든지 뭐 그러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있으시겠다 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사시는 게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은 뭐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중흥 아파트 가격, 대방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가격이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